안녕하세요, 몽 선생님입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싱가포르 국립대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국립대 학생들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유성준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NUS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유성준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운 NUS에 합격을 하셨어요.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셨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IB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전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점수는 따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고득점을 당연히 받으셨겠죠. 국립대 들어가셨으니까.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저희가 성준쌤과 함께 국립대에 관해 아주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 영상이 총 5편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화는요. 오늘 주제죠. 싱가포르 국립대 개요와 그리고 학교 순위, 그리고 유학 비용, 그리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편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중요한 합격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 3편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누가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지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4편에서는 합격 사례들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NUS나 NTU나 SMU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뭐 점수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 이런 내용 공개해 드릴 예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5편에서는 현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분위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성준쌤을 포함해서 다니고 계시는 분들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저희가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싱가포르 국립대에 대해서 1편에서 5편까지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는 저희 영상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랭킹입니다. 국립대학들 모두가 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원이나 그런 곳 진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현지 취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커리큘럼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싱가포르 국립대 하면 아시아 1위, 그죠? 네. 세계 탑 30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이고 현지에서도 제가 알기로 상위 한 5%에서 10%만 입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하면은 취업이 거의 된다. 뜬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요즘에 사실 유학이라는 게 단순히 학교만 졸업하는 것보다 그 나라에서 취업하는 것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사실 싱가포르 국공립대가 NUS, NTU 뭐 이런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6군데의 국공립대가 있어요. NUS, NTU, SMU, SUTD, SIT 그리고 SUSS 뭐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US입니다. NUS는 세계 11위, 아시아 1위에 빛나는 대학이고요. 1905년 말레이주 정부에서 설립을 한 의과 대학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 NUS 명칭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아시아 최고의 종합연구대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죠. 3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싱가포르에 약 3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11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고 무려 59개의 학사 전공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의 서울대와 비슷한 종합대학이다. 그 정도의 스케일 정도의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NTU입니다. NTU는 세계 13위 그리고 아시아 2위에 해당하는 명문 대학이죠. 여기도 196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1980년도에 NUS에서 합병을 했는데 1991년도에 다시 NTU로 분리 운영됐네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약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요. 현재 2개의 캠퍼스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과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공학 부분 전공은 세계 8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가 봐요, 실제로. 공학 부분 계열이 상당히 강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0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의 카이스트와 비슷한 대학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과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스쿨도 있고 다른 전공도 많지만 공과 위주로 많이 발달이 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SMU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한 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대학이고요. 시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 숫자 약 10,000여 명. 싱가포르 경영대학입니다. 자, 현지 인지도는 제 생각으로는 NTU보다는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경영 쪽으로는. 그리고 6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고 약 20여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상경 계열의 아주 강세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에서는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경영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 SUTD입니다. 세계 순위 약 500위권, 컴퓨터 정보 시스템 분야만 이렇고요. 2009년도에 설립된 대학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길진 않고 가장 최근 신설된 기술 디자인 단과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교의 특징은 미국 MIT와 싱가포르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학 디자인과 공학을 융합하여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지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마다 16주의 인턴십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무를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자체 기숙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단과 대학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SUSS와 SIT 대학이 있는데요. 자, 성준쌤, 이 대학들은 대부분 현지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국제학생 비율이 워낙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저희가 소개해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사실 중요한 거는 NUS, NTU, SMU 이 3인방 대학이 네. 현지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전공 무관하게는 어느 대학이 가장 좋다고 보이십니까? 네, 일단 NUS가 그런 글로벌 평가 지표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 무관하면 NUS라고 할 수 있겠고요. NUS가 탑, 그죠? 네. 그 다음에 NTU가 뭐 그 밑에, 네, 맞습니다. SMU가 그 밑에. 비즈니스나 상경 계열은 어떨까요? 성경계열 역시 NUS가 아무래도 역사가 좀 더 깊기 때문에 그런 동문들의 그런 활약이 두드러지고요. 네, SMU는 이제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엄청 실무적인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취업 면에서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SMU 출신들이 싱가포르 주요 뭐 정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진출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상경 계열 쪽으로 놓고 보면 NUS, SMU인 것 같아요. 아닐까요? NTU 학생들이 너무 댓글 다니 그렇지는 않겠죠. 예.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의대나 치대 쪽은 NUS하고 NTU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뭐 다 좋은 대학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순위를 가르기는 어렵지만 네. NUS가 의과대학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조금 네. 더 권위는 있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공학 쪽, 로봇, AI, 엔지니어링, 뭐 ICT, 컴퓨팅 뭐 이쪽 분야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어딜까요? 아무래도 NTU가 그렇죠. 예, 의심할 여지 없이 과들도 엄청 예. 폭이 넓고 그렇죠.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거의 뭐 카이스트 같은 그런 네. 공과 대학으로 출범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SUTD라는 학교가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네. 네. 이 대학이 MIT하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 설립한 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학교가 왜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서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 이제 스마트 네이션 정책 맞아요. 네. 있잖아요. 그게 4차 산업을 되게 육성한다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나온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만큼 이제 실무에 중점을 두고 과들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이게 맞습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4차 산업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공들이 많이 융합돼 있어요 보면. 네. 이렇게 어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 디자인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융합을 해서 미래에 적합한 인재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순위가 없다 뿐이지 제 생각에는 상당히 훌륭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NUS나 NTU보다는 이 입시 제도가 좀 덜 까다롭죠, 이 학교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학교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성준쌤, 추천해주시고 싶은 전공 있으세요? 재학생으로서? 일단 당연히 싱가포르 자체가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NUS, SMU, NTU 그 상경 계열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그렇죠. 예. 뭐 공학 계열도 NTU, NUS, 네, SUTD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우리가 유학을 가는 목적, 대학을 가는 목적이
취업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잘하려면 제 생각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가장 많은 곽강을 받고 있지 않나. 네. 아까 성준쌤 얘기하신 것도 스마트 네이션 얘기하셨죠. 네, 네.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서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 이제 스마트 네이션 정책 맞아요. 네. 있잖아요. 그게 4차 산업을 되게 육성한다는 건데. 싱가포르이 지금 ICT 분야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4차 산업 영향도 있고, 그리고 뭐 금융권도 그렇고 모든 산업들이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분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AI도 그래요. AI도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정말 좋은 전공이 아닌가. 네. 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가지만 뭐 추가를 하자면 네. 현지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현지의 사람들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업에서는 뭐 생뚱맞게 뭐 한국에서 갑자기 싱가포르를 취직을 하러 오는 것보다는 네, 거기 현지 대학을 나온 걸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취업 잘하려면 전공도 잘 선택해야 되지만 국립대를 들어가서 네. 취업하는 게 더 빠른 싱가포르 취업의 길이 될 수 있다. 물론 국립대 들어가기 어렵긴 하겠지만서도 네,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략적으로 뭐 순위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학교들 소개도 해드렸는데 학비나 뭐 비용 알아봐야 되겠죠. 예. 비용 집계는요, NUS, NTU, SMU 이 3인방을 토대로 낸 평균 집계입니다. 뭐 환율이나 학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상경, 그 다음에 공학, 그 다음에 의대, 예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평균 졸업 기간은 대부분 4년 정도 잡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3년에 졸업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네, 뭐 어널즈라고 우등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네,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데 예. 뭐 국제 학생들은 보통 4년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너스를 안 받았다라는 건 논문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뭐 맞습니다. 좋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뭐 대학원을 뭐 가게 그렇죠. 되거나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비를 이제 바로 보면요, 여기가 일반 학비가 있고 국비 지원 학비가 있어요. 국비를 받았을 때와 일반 학비. 일반 학비로 연간 들어가는 게 상경계열 쪽은 약 3,000에서 3,300만 원 정도. 네. 국비를 받게 되면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 네. 약 60% 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비를 받으면 의무 취업을 반드시 3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 그 대학과 그 학생한테 윈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죠. 취업을 해서 3년을 채우면 되는 것이고, 네. 네, 그 정부와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싱가포르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죠.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학 가는 목적이 꼭 학문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글로벌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는 해외 경력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네, 미국이나 영국보다 낫다고 봐요. 그건 취업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학비는 일반 학비가 3,000에서 3,300만 원, 국비 받으면 1,500에서 1,700만 원. 근데 이게 공학 계열하고 예술 계열도 학비는 다 비슷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딱 의대, 의과대학 쪽만 좀 다른데, 의과대학은 연간 들어가는 학비가 일반으로는 1억 3, 4천만 원 정도. 네, 그 다음에 국비를 받으면 연간 5천에서 6,500만 원 정도. 네. 네, 학비가 훨씬 뭐 한 3, 4배 정도 더 들어가네요. 뭐 원래 보통 의과대학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학비가 비싼 게 특징이니까요. 상경 계열, 뭐 공학 계열, 예술 계열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 지원을 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의 학비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비를 받게 되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비 받는 비율이 더 많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의과 쪽은 더 그렇지 않나요? 네,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요, 의과 쪽. 네. 네. 자, 생활비는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생활비는 기숙사를 사느냐 그리고 자취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 숙박비, 뭐 식비, 교통비, 기타 등등 네. 다 들어가는 거.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물가가 엄청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네네. 그 학교 안에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예. 식당들도 그 밖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한 끼 한 5천 원 정도? 네, 들어가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싱가포르 물가가 다들 비싸다고 할까요? 이건 아무래도 특정 그런 물건들이 네, 비싸 사치품. 네, 사치품. 네, 맞아요. 네. 사치품. 자동차, 네. 담배, 주류.
맞습니다. 제가 물가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하거든요. 싱가포르 물가가 비싼 거로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뭐 좁은 나라에 뭐 차를 살 필요. 예전에 저는 차가 있긴 했는데 네. 사실 굳이 그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특히 학생들한테는 네.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그렇게까지 뭐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진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학비로 들어가는 거 일반은 1억 3천만 원 정도 졸업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비 받으면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생활비, 뭐 식비, 기숙사비 뭐 다 포함해서 월 15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 참고해서 싱가포르 국립대 준비하실 분들 뭐 가실지 마실지 비용 한번 고려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입학제도 특징.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자, 우리가 근데 국립대 입학제도를 알려면 먼저 로컬 전형과 국제 전형을 이해를 해야 되죠. 네.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로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조기 유학을 온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싱가포르의 그런 학생들과 그 같은 그 교육 과정을 거쳐서 공립학교에서 싱가포르 GC A-레벨이라는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거고요. 국제 전형의 경우에는 국내 국제학교, 외고 아니면 해외 국제학교에서 SAT나 IB 그리고 A-레벨 시험을 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싱가포르 로컬 전형, 이 싱가포르 A 레벨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자국민들 먼저 뽑지 외국인들 먼저 뽑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IB, A-레벨, SAT, 기타 등등등 이게 한 15에서 20% 정도 선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드니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국제 전형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IB, SAT, A-레벨, 그 다음에 AP, 뭐 기타 ACT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IB로 지원해서 오는 학생들이 주변을 봐도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국립대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요, IB에 대한 이 요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전공은 어떤 과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런데 사실 SAT나 이런 것들 사실 좀 불명확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IB 재학생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SAT 하시는 분들한테 뭐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IB 프로그램이 그만큼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들 조건 말고 기타 자격도 있을 건데요. 네. 예. 일단 국립대 입시 조건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네. 그 IB 과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니멈 서브젝트 리퀘어먼트라고 과마다 이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어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화학이나 생물 예. 둘 중에 한 과목을 들어야 되고 수학도 이제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필수 조건을 명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게 첫 번째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액티비티, 뭐 이제 기타 수상 자격이나 수상 네. 자격도 딱 정해져 있어요. 올림피아드나 네. 국제 대회나 그죠? 네,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평가를 또 하는 것들이 뭐 자소서나 인터뷰 정도가 있을 건데 맞습니다. 한간에 이렇게 쭉 많이 살펴보다 보면 국립대에 들어가는 자소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자소서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할 수가 없는데 네. 성준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과목 구성이나 그런 최저 그 요구 조건을 잘 맞춰야 되고요. 그 후에 자신만의 어떠한 테마를 만들어서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이 아시아권 대학들은 아직도 점수로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대학들은 약간 이 친구가 IB 점수가 예를 들면 30 중반대인데 네. 자소서나 이런 기타 액티비티로 자기의 이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다양성을 너무 잘 설명하면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 대학들은 그래도 IB의 고점수와 혹은 또 하나의 더 점수가 있는 학생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네. 받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제 입학제도의 특징을 얘기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첫째도 점수, 둘째도 점수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공립대 소개도 드렸고, 뭐 학교 수준이나 입학제도 특징, 유학 비용 이렇게 간략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참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성준쌤 우리 지금 몇 번 찍고 있죠? 이거 리테이크? 아, 저 너무 힘들거든요. 셀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영상에다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편으로 나누긴 했지만 정보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럼 2편 예고 드려야겠죠. 자, 성준쌤, 저희 2편 내용이 어떤 거죠? 2편의 주제는 국립대 합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격하셔야 되니까. 네. 실제 그 과정을 거쳤던 저희 멘토님께서 직접 그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희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에 또 네. 좋은 모습으로 성준쌤과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